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하셨던 분을 이어서 이제 압출할 거예요. 지난번에선 좌측이었고요. 이번은 우측입니다. 지난 영상이 엄청 길게 찍었더라고요. 편집을 해서 올리기는 할 건데 그래도 만만치 않게 이것도 길 것 같아가지고 몇 번 분할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는 제일 기본적인 브레이크죠. 면봉을 최대한 안 세워서 압출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너무 서로 가까이 있을 때는 제가 면봉을 조금 세우게 돼요. 옆에 거를 좀 피해서 자리를 잡느라 압출할 때 이게 이제 옆에 거를 너무 압출하면서 옆에 걸 너무 눌러버리면 안쪽 씨앗이 다 깨져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그게 나왔죠. 겉에는 마지막에 이건데요. 얼마 전에 광복절 연휴였어요. 광복절 연휴가 그때 맞아서 한참 비 많이 오던 게 좀 그쳐가지고 많이들 놀러 가셨던 것 같은데 저는 놀러 못 가고 한의원에서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전기공사라고 하니까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조명을 조절했죠. 이게 저희 한의원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판되는 제품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조명도 사실 여드름 압출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사용하는 조명기구가 확대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돋보기가 달려있고 밑에 옆에 이렇게 원형 조명이 달려있는, 그래서 그 피부과 시술을 위해서 이렇게 피부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확대경을 조명기구로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하나 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압출을 하다 보면 조명기구 위치를 굉장히 많이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명 자바라라고 부르는, 영어겠죠? 이게 한글로 자바라라고 잘 잡으라고 자바라는 아니겠죠? 그 자바라라고 부르는 그 전등 가시 아니라 전등을 움직이는 전등 목 부분이 좀 불안정해져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확대경 조명기구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벽용, 사실 이런 조명기구용 자바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생겨져 있는 자바라에다가 전구를 달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전구만 갈아 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전기
기계 제품이잖아요. 보니까 막 직류, 요류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때 다 뜯어가지고 반도체가 들어있는 그 배기판을 막 조절해서 조명기구를 고친 거? 고쳤다 그래야 되나? 개조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했습니다. 압출을 잘 알두고 이거저거 신경 쓰다 보니까 참 다양한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염증이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드름 씨앗이 좀 크신 편이라 씨앗 크기에 맞춰서 염증도 좀 커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조직 자체가 엄청 많이 상해 있지는 않고요. 터졌네요. 이렇게 안쪽에 여드름 씨앗이 너무 크게 들어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튀면 제 얼굴까지 튀어요. 그나마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서 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안경 안 끼신 저희 선생님들은 가끔은 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경을 사줄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좀 눈가에 가까운 부분들은 피부가 많이 예민해요. 방금 커팅도 좀 많이 따끔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압출할 때는 그거를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따끔하세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압출을 하는데 역시나 촬영 중에는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환자분과의 대화에. 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눈가 쪽은 비립종이라는 게 좀 잘 생기죠. 진주종이라고도 부르고요. 눈가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립종도 사실 여드름의 일종이에요. 피지가 쌓여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피부의 구조의 차이라서 일반적인 모낭과 다르게 눈가의 모낭에서는 여드름이 생길 때 피막을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공에 여드름이 생기면 그냥 모공 안에 피지 덩어리가 쌓여 있는 건데 비립종으로 생길 때는 거기에 막이 하나가 더 쌓여 있는 거예요. 포장이 한 번 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공에서는 모공 모양이 그냥 호리병 모양으로 딱 되는데 비립종은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말 그대로 진주 모양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커팅을 해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눈가다 보니까 커팅을 할 때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비립종은 사실 커팅가
여드름은 압출을 하기 위해서 면봉을 대야 되는데 비립종은 커팅만 잘해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한 방법인 그 질환입니다. 제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비립종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거를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자꾸 손으로 건드려서 물리적으로 손으로 건드려서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내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습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비립종이 잘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립종이 한두 개, 많아서 10개, 15개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 그냥 압출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립종이 너무 많아서 20개, 30개 넘게 막 너무 많아서, 그리고 원래 비립종은 이제 만져서 생기는 거니까 한번 제거하고 나면 금방 쉽게는 안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달에 압출했는데 이번 달에 또 생겼다 이러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거는 외부적인 관리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집은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몇 개가 굉장히 나오긴 나오는데 깔끔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반응을 잘 안 하네요, 압출에.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꾸 피부를 흔들어주면 제가 뭘 하나 할 텐데,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모공 안쪽의 공간을 좀 흔들어주는 거예요. 모공 안쪽에 피지가 딱딱하게 붙어 있을 테니까 그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흔들어서 좀 떼놔줘야 좀 더 편하게 여드름 씨앗이 올라오겠죠. 이야, 올라왔습니다. 여드름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 생기는 되게 제일 단순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이면서요. 근데도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기 때문에 유병률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본 적이 있고, 그리고 너무 흔하게 생겨서 오히려 치료법이 뚜렷하지 않은, 그렇잖아요. 감기가 아주 가벼운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처럼 여드름도 그렇습니다. 나오겠네요. 이렇게 압출을 하다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압출을 못하고 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압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압출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하고 나면 피부가 좀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압출해서 면봉으로 누른 부분과 피부가 부은 부분이 혼재해서 오히려 피부가 막 복잡해 보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드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면봉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면봉에 의해서 눌러진 부분은 없어지고 붓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또 그 피부가 부어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해서 만져보고 찾으면 또 여드름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압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방금이 제가 하는 가장 전형적인 면봉 위치였죠.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서 압출해보면, 커팅은 모공 방향에 수직이 되게 일자로 하고요. 하나는 위쪽에 가로로 놓고 하나는 아래쪽에 세로로 놓으면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죠.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볼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잘 패이는 곳들은 지지를 잘 해주고 압출을 해줘야 압출이 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위쪽에 있는 거는 가로로 지지를,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압출하게 됩니다. 코팅을 안 한 곳들에서도 많이 나오네요. 저 옆에도 상당히 큰 게 있죠. 이런 건 좀 오래된 거예요.